이렇게 3일 코스 소개했고요. 이제 4일부터 6일까지 코스로 넘어갑니다. 그럼 4일차 시작하죠. 베르사유 궁전은 경복궁의 18배에 달하고요. 그 큰 규모와 화려함에 시종일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곳이죠. 시외에 있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갔다가 내려서 기차로 갈아타고 해야 되는데 3, 4명 정도 인원이라면 우버를 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궁전의 하이라이트는 2층이에요. 투어 라이브 오디오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1층은 뭐 대충 둘러보고 2층에 올라가서 극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관람이 시작되고요. 건물에 나와서 푸티 트리아논 별궁과 정원으로 가면서도 오디오 계속 들으면 됩니다. 다녀와서는요, 오후 늦은 시간이 되겠죠. 시내에 이탈리안 피자집 포포이라로 가세요. 피자의 고장 나폴리의 전통 방식을 고스란히 유지해 맛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뭐 실내 장식도 좋고요. 예약하면 좋은데 예약을 안 했다면 문 여는 시간 6시 반이거든요. 한 30분 정도 먼저 가서 줄 서면 돼요. 원체 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 뭐 4인, 2인 테이블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긴 테이블들이 있고 거기에 빽빽하게 앉아서 먹는데 그래도 정말 이탈리아 나폴리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직원들도 모두 이탈리아 사람들만 쓰는 것이 특징이고요. 5일차로 가죠. 앵발리드에는 나폴레옹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서 거대한 관이 볼만합니다. 군사박물관은 뭐 전쟁 역사에 관심이 별로 없다면 건너뛰어도 되고요. 생각하는 사람 원본이 있는 로댕 박물관도 바로 근처에 있어요. 걸어서 한 10분 채 안 걸리죠. 여기에는 한국어 오디오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뭐 가급적 영어 오디오라도 빌려 다니는 게 좋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는요. 로댕 박물관 제대로 모르면 3시간 정도 투자는 해야 되고요. 투어 라이브에서도 여기에 소개가 없는데 요즘은 좀 애석합니다. 정원에 카페가 있는데요. 경치 좋으니까 차 한잔하면서 좀 쉬는 것도 좋죠. 오후부터는 이제 마레지구 탐방입니다. 시청사에서 시작해서 투어 라이브 들으면서 천천히 걸으면 돼요. 걷다 보면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집, 필립 오키스트 성벽, 생폴 생루이 성당, 쉴리 저택, 보주 광장, 그리고 빅토르 위고의 집, 호지에르 거리를 거쳐 피카소 뮤지엄, 퐁피드 센터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중간중간 맛집들도 있고요. 오디오에서 소개해 주니까 잠시 들러 차 마시면서 휴식을 취해도 좋고요. 빅토르 위고의 집이 있는 보주 광장은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알려져 있죠. 인근의 맛집 카페 데 뮤제도 들러보세요. 간식과 커피도 마시고 특히 여기에 오리고기 스테이크 요리가 맛있고요. 달팽이 요리도 팝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카소 뮤지엄 퐁피두 센터를 둘러보고 저녁 때는 인근의 포럼 레알에 들려서 쇼핑몰 구경도 하고 방동 광장 부근의 맛집으로 향해서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포럼 레알에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가게도 있어요. 매장에 들어서면 구수한 그 도너츠 굽는 냄새 나고요. 그리고 도너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지켜볼 수 있어서요. 재미도 있는 곳입니다. 방동광장제 맛집 소개하죠. 부근에 있는 피에드 코숑은 프렌치 어니언 수프로 유명해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고요. 4층 건물인데 평일에 가도요. 저녁 때 꽉 찰 정도로 인기 있는 식당입니다. 바로 인근에는 스토레 에클레르 디저트 빵집이 있는데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라고 하네요. 영국 여왕이 다녀가면서 더욱 유명해진 곳이죠. 근처에 에스카고 식당도 있는데 달팽이 요리가 인기가 있어요. 바쁜 가게라 예약하고 가야 되는데 좀 친절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만난 안주가 있는 근사한 와인바 가고 싶다면 방동 광장 근처에 있는 르 리비 와인바도 추천합니다. 샤크리트리 플래터를 시키면요 다양한 햄과 치즈, 올리브 등이 곁들여진 푸짐한 안주가 나와요. 모든 주소들은 설명란에다 달아두겠습니다. 이렇게 맛집들이 있으니 입맛에 맞게 골라 다니시면 되겠어요. 이제 6일차로 넘어갑니다. 생드니 대성당은 프랑스 초대 주교인 생드니가 목마르던 언덕에서 순교를 당해 목이 잘렸고요. 근데 이 주교가 자신의 목을 들고 걸어서 북쪽으로 8km 가서 숨을 거둔 장소가 바로 이 생드니 대성당이에요. 목을 들고 갔다는 건 물론 전설이고요. 43명의 왕과 32명의 왕비, 60여 명의 자녀들 무덤이 있는 곳이고 특히 루이 16세와 마리 앙누아네트, 프랑스 대혁명 때 목이 잘린 이 두 사람의 무덤도 여기 있습니다. 시내 약간 북쪽에 있어서 전철 타고 가야 하고요. 성당 입구에 보면 회전목마가 있고 이곳에 카페들이 많으니까 적당한 데서 또 휴식 취해보세요. 오랑주리 미술관으로 가죠. 오후에는 이제 그 모네 수연화 연작이 여기에 가장 하이라이트고요. 그 외 지하로 내려가면 멋진 작품들 많아요. 한국어 오디오 있으니 대여해서 꼭 들으시고요. 그럼 미술관 나와서 라탱지구로 향합니다. 라탱은 영어로 라틴이고요. 이탈리아에서는 고대 라틴어를 썼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쪽 언어들이 모두 라틴어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이들 나라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라틴 아메리카를 부르고 있죠. 이곳 라탱지구는 1150년 파리 대학이 생기면서 18세기까지 프랑스어와 더불어 라틴어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라틴어 쓰는 동네가 되면서 라탱지구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이곳 라탱지구에는 세계 최초의 백화점인 봉마르쉐가 있고 룩상부르 공원, 그리고 룩상부르 정원이 있고 또 판테온도 여기 있습니다.
판테온은 현재 위인들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특히 푸코의 진자 실험이 이루어진 장소로 유명하고요. 그 진자를 아직도 전시되어 해놓았습니다. 그 외에 뭐 장자크 루소,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마담 퀴리 부인 등의 그 무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뭐 위인들의 무덤을 돌아보는 것도 큰 관광거리죠. 특히 라팽 지구에는요, 대학로 대학촌이다 보니까 맛집들이 무지 많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관광지를 순서대로 쭉 보다가 근처에 맛집이 나면 꼭 들러보시고요. 여기 캐나다 최초 카페인 프로코프가 여기 있어요. 헤밍웨이, 루소, 몰테로, 나폴레옹 등이 즐겨 찾던 곳인데요. 점심엔 커피도 팔지만 저녁 땐 커피나 이런 거만 팔지 않고 저녁 식사 위주로 하니까 저녁 식사를 밥을 먹을 거면 이쪽으로 가보시고요. 식당 2층 올라가는 화장실 올라가는 길에 계단에 나폴레옹 모자가 진열되어 있는데 나폴레옹이 여기서 식사를 하다 돈이 없어 밥값 대신에 모자를 두고 간 게 바로 이 식당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 거리에 카페 드 프롤로 그리고 그 옆에는 레데 마고 카페가 파리의 명소이자 거의 유적지 같은 곳이 되었죠. 두 개가 바로 양쪽 건물에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웃하고 있는데 1885년 문을 연 마고 카페는 파리 최초의 카페이기도 합니다. 100여 년 전 피카소, 헤밍웨이가 즐겨 찾았고 또 40, 50년대에는 사르트르, 까미 같은 지성인들과 에디트 피아프 같은 가수들도 즐겨 찾던 장소입니다. 이곳의 알라드 식당의 달팽이 요리가 유명해요. 주소나 이런 것들은 다 설명란에 다 달아둘게요. 그리고 요 근처에 리온 식당도 있는데 홍합탕 아주 잘하는 집입니다. 홍합탕 좋아하시면 한번 가보시고요. 리온 식당에서 서쪽으로 450m 더 걸어가면 랄프 로렌 건물이 있는데 왼쪽은 매장, 오른쪽은 카페입니다. 여기 카페 분위기도 참 좋아요. 생제르맹 거리, 그 라텐 거리의 가장 메인 그 거리죠. 생제르맹 거리를 걷다가 약간 북쪽 골목으로 들어서면 체즈 페르난도 크리스틴이란 식당의 달팽이 요리집이 꽤 유명합니다. 이것도 설명란에 주소 다 달아놓을 테니까 달팽이 요리 가서 한번 꼭 먹어보시고요. 개구리 다리 요리집도 유명한 곳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이름은 로저 그레놀리. 이런 별식을 원한다면 들려보시고요. 이처럼 라탱 지구에는 정말 맛집들이 많아요. 저녁 때마다 라탱 지구로 와서 전철 타고 와서 제가 여기 소개한 맛집 하나씩 찾아가면서 탐방해보는 것도 파리 여행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6일차까지 관광 코스 모두 소개를 마쳤고요. 지금부터 7일에서 9일차까지 코스를 소개합니다. 첫 6일까지는 뮤지엄 패스 6일차를 사서 이제 무료 입장했잖아요. 7일차부터는 패스가 이제 없잖아요. 만기돼서 또 패스 사지 마시고 비싸니까 필요시에는 개별적으로 그냥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7일차입니다. 파리에 공동묘지가 3개 있는데 투어 라이브에서 3곳 모두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페르 라쉐즈만 가도 충분합니다. 여기에는 프랑스 국민 가수 에디트 피아프, 그리고 그대 연인이었던 이브 몽땅,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 그리고 뭐 쇼팽, 비제, 노어스, 락밴드 노어스의 리더였던 짐 모리슨 등이 여기 잠들어 있고요. 하여튼 세계의 유명인들이 가장 많은 묘지로 여기 알려져 있어요. 원체 넓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요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뭐 더운 날 땡볕에 정말 고생스럽죠. 일단 입구에 도착해서 지도를 보고 내가 보고 싶은 인물들 4-5명만 딱 뽑아서 최단 동선을 그려서 그렇게 이동해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니까 꼭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이후에는 방동 광장으로 갑니다. 이 광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고급지고 비싼 리츠 칼튼 호텔이 여기 있고요. 쇼팽이 살던 아파트도 여기 있습니다. 세계 최고급 명품 샵들이 늘어서 있어 정말 볼거리 많은데 오디오 가이드, 투어 라이브 듣다 보면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관광을 마치고 나서 휴식 겸 이제 식사하러 갑니다. 전날 그 소개했던 맛집들, 5일차에서 소개했던 맛집 중에 아직 안 가본 곳 있으면 택해서 가시면 되겠죠. 식사와 휴식을 모두 마치고 인근 브랭땅 라파이트 백화점으로 갑니다. 투어 라이브로 백화점 2곳의 설명을 들으면서 쇼핑을 즐겨보세요. 라파이트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그 위로 유리 돔이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유리 발판을 갖고 올라가는 그 코스가 인기인데요. 줄을 좀 길게 서긴 합니다. 라파이트 백화점 그 옥상에 전망대가 무지 인기 있는 장소인데 꼭 올라가 보세요. 2개 모두 세계 최초 백화점으로 이름을 올린 곳이라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라파이트 백화점 리빙관에 가면 와인 코너가 정말 볼만합니다. 그럼 8일차로 넘어갈까요? 그랑 빨레는 영어로 웅장한 궁전으로 1900년 만국 박람회를 위해 지어졌고요. 샤넬의 콜렉션을 개최하는 장소로 유명하죠. 거대한 유리돔과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2024년에는 올림픽 경기 준비로 휴업 중이고요. 그랑 빨레 옆으로는 발견의 전당이 있어요. 이것도 뮤지엄 패스로 들어갈 수 있으니 과학에 관심 있다면 한번 가보시고, 뿌띠 빨레는 그랑 빨레 길 건너편에 있고요. 다양한 조각품과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렘브란트, 루벤스, 모네 등의 작품들이 있어요. 건물 자체가 아름답거니와 유명 작품들도 있는데 입장료는 무료랍니다. 3곳 모두 둘러보고 강변으로 나오면 알렉산드로 3세 다리가 나와요. 투어 라이브 오디오 들으면서 다리를 감상해보세요. 여기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찍는 사진이 매우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라탱지구에 있는 시티 파르마 매장으로 가보세요. 여자분들, 여성분들 화장품들 여기 좀 저렴하게 다양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뭐 물건 찾기 어려우면 직원들 많으니까 부탁하면 잘 찾아줍니다. 계산대에 가면요, 세금 환급 영수증 처리해달라고 하면요, 서류를 잘 만들어줍니다. 이거 잘 가지고 가서 공항에 가서 내가 낸 세금 한 15% 정도 되죠? 그거 낸 건 현금으로 다 돌려받으세요. 공항에 도착해 1층 텍스 리펀 창구에 가서 우선 서류를 스캔하고요. 그리고 나서 진검사하고 입고 시사 다 마치고 면세품 파는 판매소로 가면요, 거기 세금 환급 기계가 있는데 여기 서류를 넣으면 돈이 나와요. 화장품을 사고 나서 출출하겠죠? 그 톨비약 동네로 가서 베트남 국수 먹어보죠. 베트남은 80년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관계로 프랑스에 베트남 사람들 무지 많고 베트남 식당들도 무지 많은데 음식이 베트남보다 더 맛있다고 합니다. 파리 시내에 곳곳에 베트남 식당들이 많지만 특히 이곳 베트남촌인 톨비약 동네로 가면 더욱 맛난 정통 국수를 맛볼 수 있어요. 톨비약 지역에서 가장 성업 중인 식당은 포반쿤 14이고요. 그 외 근처의 식당들 다 잘해요. 라탱지구에서 전철 버스도 있고 뭐 3, 4명 정도 우버 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드디어 9일차 여행의 마지막 날 9일차 소개합니다. 그 퐁텐블로는요, 나폴레옹이 가장 사랑했던 궁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만약에 인상파 화가 모네에 관심이 있다면 퐁텐블로 궁전보다는 인근의 시외 지베르니를 방문하는 것도 좋아요. 투어 라이브에서는 지베르니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자료도 있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운 곳이라 뭐 봄 여름철에 가는 게 좋죠. 뭐 궁전 관광이나 그 지베르니 관광을 마치고 곧바로 파리에 돌아와서 파사주를 돌아봅니다. 파사주는 지붕 있는 골목길이란 뜻으로 백화점이 탄생하기 전까지 화려했던 쇼핑 거리입니다. 투어 라이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 그거 들으며 다니면 되고요. 총 3곳이 있는데 3지역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면 그중 한 곳만 골라 다니면 되겠어요. 벨로리 베로도다 파사주는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있고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리고 파사주 관광하다 나오는 식당 그랜드 콜버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잭 니콜슨, 다이안 키튼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영화 있죠?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영화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장소예요. 매우 고급스러운 식당이고요. 이번 여행에 돈 좀 쓰고 싶다, 아니면 돈이 좀 남아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런 분들 한번 여기 예약하고 방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총 9일차 파리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외에 볼거리를 더 꼽아보자면 프랑스 대혁명 기념비가 우뚝 솟아 있는 바스티유 광장이 있고요. 미스터 빈의 영화 홀리데이 식당 장면에 나왔던 곳으로 유명한 리옹 기차역 안에 있는 트레인 블루라는 식당, 무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곳입니다. 이 외에도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도 있어요. 루이비통이 운영하는 미술관인데 도심 속에 세워진 유리 돛담배 모양의 건물이 매우 이색적인 곳이죠. 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전철로 이동해야 하고요. 뭐 이상이고요. 이외에도 뮤지엄 패스로 갈 수 있는 나머지 코스들은 설명란에 달아둘게요. 보고 관심 있는 곳들은 추가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파리는 런던, 로마, 뉴욕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많은 볼거리를 지닌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 여행지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도 없이 그냥 체류 기간별 코스 소개만 해도요, 대략 뭐 이렇게 해서 한 25분, 뭐 30분짜리가 만들어졌네요. 파리 아직 안 가보셨다면요, 올해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가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